안녕하세요. 돈의 감각을 키우는 은행원 머니센스입니다. 우선 구독자가 제 키를 넘어 제 발 사이즈를 향해 가고 있어요. 구독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질 좋은 영상을 제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두 차례 연말 정산에 대해 영상을 제작하였는데 오늘은 많이 질문하셨던 내용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중도 퇴사자의 경우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많이 질문을 주셨는데 회사에서는 퇴직자가 생기면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이라고 해서 퇴직정산을 하게 돼요. 중도 퇴직자는 퇴직하는 시점에 세금을 정산해서 퇴직하는 회사로부터 환급받게 되는 거예요. 보통 회사에서는 근로자본위 인적공제, 지금까지 납입했던 연금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만 입력해서 정산을 해주기 때문에 공제받을 수 있는 자료가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한 이유로 우선 회사에 원천징수 영수증을 요청해서 확인해 봐야겠죠. 그런데 보통 중도 퇴사자의 경우 좋게 웃으면서 퇴직하는 경우가 드물다 보니까 그만둔 회사에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해 달라고 다시 전화하기가 민망한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2019년 6월에 법이 개정됩니다. 퇴직한 달에 급여를 지급하는 달의 다음 달까지 원천징수 영수증을 퇴직 시 근로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반드시 발급하도록 회사를 대상으로 교육을 시행하라는 개정안이 발표된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반드시 퇴직자에게 원천징수 영수증을 원하는 방식으로 발급해 줘야 한다는 거죠. 회사에서 받은 원천징수 영수증을 확인해 보시면 인적공제, 연금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말고는 모든 공제 항목이 비어 있을 거예요. 이직한 경우 이직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기 때문에 번거로움이 없지만 퇴직자들은 번거롭겠지만 직접 알아서 신고해야 돼요. 연말정산기간이 아닌 종합소득신고기간에 직접 홈택스에서 신고를 해야 하는 거죠.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니까 기간 내 신고하시면 돼요. 연말정산하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크게 어렵진 않아요. 이제 5월이 오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기 때문에 자료를 조회하고 출력해야 할 텐데 주의할 점은 근로자로서 근무기간을 체크하고 자료 조회 및 출력을 해야 돼요.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무한 기간을 체크해야 하는 점 꼭 기억해 두세요. 다음으로 부모님의 의료비를 자녀가 공제받을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인데 부모님이 소득이 없는 경우는 부모님도 인적공제 대상이라 당연히 부모님의 의료비가 세액공제 되는 부분이고 부모님이 소득이 있는 경우는 인적공제에 해당되진 않지만 자녀가 부양하는 경우에 한해서 부모님의 의료비를 공제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부모님 의료비를 자녀가 부담했다거나 이런 경우는 가능해요. 당연히 부부도 마찬가지로 공제가 가능하고요. 맞벌이 부부이고 서로 연말정산을 하더라도 의료비를 한 사람에게 몰아주기가 가능해요. 다음으로 의료비 세액공제에서 실손의료보험으로 보험금을 받은 경우 수령한 보험금을 제외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인데 제외해야 돼요. 제가 앞서 연말정산 설명하는 영상에서 의료비 세액공제에 실손의료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설명을 차마 못 드렸는데 보험금을 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세액공제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꼭 제외하시길 바래요. 공제 항목 중 의료비를 조회 및 출력하시면 의료비 및 실손의료보험금이 조회될 텐데 의료비에서 실손의료보험금 금액을 차감하고 신청하셔야 돼요. 주의할 점은 2020년에 의료비를 지출하였고 2021년에 실손의료보험금을 청구하였다면 2021년 연말정산에서 의료비가 차감될 수 있으니까 알고 계시면 좋겠죠. 다음으로 사회초년생이라 어머니 명의의 카드를 사용 중인데 제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인데 기본공제 대상자의 어머니가 포함된다면 어머니 명의의 카드를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어머니께서 소득이 있어 기본공제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어머니 명의의 카드 금액은 공제받을 수 없어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가족 중에 형이 어머니께서 소득이 없으셔서 어머니를 인적공제에 포함한 경우에는 동생이 어머니의 카드 사용 금액에 대해 공제받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를 인적공제로 포함한 분이
어머니 신용카드 등 사용액도 공제받을 수 있다는 사실 꼭 알아두세요. 그리고 연말정산을 처음 하시는 분들이 기납부 세액이라는 용어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데, 설명을 드리면 연말정산에서 기납부 세액은 월급에서 미리 납부한 세금, 소득세예요. 통장에 입금되는 금액은 당연히 소득세를 차감한 금액이기 때문에 월급 명세서 및 원천징수 영수증을 확인해야 기납부 세액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기납부 세액 범위 안에서 연말정산 환급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1년에 낸 소득세가 200만 원인데 300만 원을 환급받을 수는 없어요. 내가 낸 세금에 대해 환급받는 것이기 때문에 최대 환급액이 200만 원인 거예요. 질의응답 위주로 영상을 제작하였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요. 그리고 연말정산을 직접 계산해보면 어떤 부분이 공제가 되는지 아셨을 거예요. 그리고 연말정산 준비는 연초부터 미리 해야 된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늘 항상 연말정산을 염두에 두고 저축과 소비하는 습관을 갖도록 해요. 영상 보시다가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댓글이나 메일 주세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